네, 앞으로 지금 우리가 한 지금 19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. 두 가지 주제를 앞으로 더 다루겠습니다. 하나는 지금 인재 영입하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 하나 있고요. 또 하나는 지금 이번에 준연동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. 또 지난번 20대 총선에서는 3% 이상이 4개의 정당이 나왔는데 과연 이번의 결과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건데요. 뒤에 것 먼저 해보죠. 지금 새로운 선거 제도화가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. 물론 변수가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. 이른바 위성정당을 만드는 여부가 남아있기도 한데 그거 해봐야 별 영향가 없을 것이다라고 아까 차재홍 교수는 얘기한 것 같았었는데요. 아니 그러니까 비례한국당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어진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지금 이제 이전보다 힘들어졌다. 네, 대안으로 놓은 게 이제 미래한국당인데 저는 미래한국당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지만 그거보다는 차라리 보수대 통합 신당을 만들고 거기서 예를 들면 지역구를 내고 그리고 한국당과 기존의 한국당과 새 보수당이 각자 비례대표를 내는 식으로 그런 투트랙 방식으로 가는 것이 그러니까 기존 정당과 통합정당 이원적인 제도로 그렇게 가자. 갈 경우에는 민주당은 정말 깝깝해질 수 있다. 그럴 경우 민주당이 과연 그러면 민주당도 어떤 식의 그러면 위성정당을 만들 것인가 심각한 고민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법률적인 논쟁도 전혀 없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면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은 이 통합을 하는 과정으로서 그렇게 이행해 버리면 그걸 상당히 비판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.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될 경우는 지금 한국당이 약진하는 부분은 결국은 정의당이 정의당이 지금 손해 보는 거지 않습니까? 그거는 결국은 법률권 전체가 손해 보면서 자칫 잘못하면 여소의 아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. 일당이 바뀔 가능성이. 일당이 바뀔 가능성이. 일당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야권이 전체적으로 더 커지는 그런 경우가 될 경우는 완전히 정권 재창출 이게 다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고민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. 진출한 소수당의 숫자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? 예전에 지난번에는 4개 정당이 3%를 넘겼는데 저는 지난번에 한교안 대표가 그때 선거 용지 들고 와서 50개를 했습니까? 100개 정도. 네, 50개 넘을 거다.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. 지난번에 21개 등록했어요. 21개 등록했는데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하신 봉쇄 조항이 3%지 않습니까? 3% 이거 넘기가 제 생각에 기존 정당 5개, 6개 채 안 됩니다. 제 생각에는 많아봐야 5개. 그러니까 기존 의석을 갖고 오시는 정당이 우리가 이 연동형 준연동 비례제에 의해서 이 지금 현재 지지율이 민주당 35%, 한국당 30%, 정의당 11%, 바른미래 9%, 기타 그 3%, 민평당하고 이렇게 해서 추정을 해봤을 때 그 30석 연동과 17석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병리평. 그런데 비례를 안 만드는 경우에 그런 거고. 아니 이걸 만들었을 경우를 봤을 때 이 비례한국당, 미래한국당이 한 20% 정도를 간다고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민주당은 이렇게 연동형에서는 한 석도 없으니까 7석, 그리고 한국당은 20석, 정의당은 10석, 바른미래당 7석, 뭐 이 정도 이렇게 나와요. 이게 나오는데 저는 아까 말한 대로 뭐 이렇게 투 트랙을 가든 간에 이 보수 통합이 되고 그 통합된 당의 어떤 비례 정당을 갖다가 뭐 미래한국당으로 하든 뭘 하든 간에 투 트랙이든 뭐든 간에 저는 이 비례자가 안 들어갔다 해서 사람들이 모르고 이러지 않는다. 지금 보수 유권자들도 너무 똑똑해졌잖아요. 유튜브 늘 보면서. 특히 황수장 걸 보면서 그걸 황수장 그런 말 안 할 거니까 난리 칠 거거든요. 우리 정당 명분은 이거다. 뭐 이렇게 난리 칠 거 아닙니까 이게. 그리고 어제도 아래 식당에 갔더만 한 아줌마가 막 난리더라고. 자기들 그 한국당을 왜 찍어야 되는가 부분에서. 근데 하여간에 그래 됐을 때 그 연동형 비례제는 정말 그것의 어떤 꼼수랄까. 그 연동형 비례제를 자기들이 인정 안 했기 때문에 자기는 꼼수에도 당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먹힐 가능성이 높다. 그거 봅니다. 지금 이게 있는 대략적인 그걸 했을 때 이 민주당보다는 10몇 석 더 많게 이게 가능성이 크죠. 그런데 민주당도 고민할 거다 하는데 그런 보도도 많이 나왔지만 국민들한테 사과하더라도 제1당을 놓칠 수는 없다. 그래서 그걸 하겠다 그러는데 저는 그러지 않으리라 봅니다. 그거는 저는
그 부분에서 오히려 이 제도는 바뀌었지만 이 제도로서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결국 유권자의 또 뜻이 담기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구에서 그 꼼수선 저당에 거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렇게 원칙을 지킬 많은 거다.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네. 제가 늘 말하고 싶은 거는 민주당을 표를 찍는 사람들이 민주당 현재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러 그 사람들만 보고 찍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이게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가치와 예를 들면은 그 자기들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찍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진 거거든요.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요새 지지율이 많이 하락한 정의당이 실제는 덕을 볼 수 있겠네요. 지지율에서. 지금 요거 그 원칙대로 지금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지금 김동구 대표 얘기처럼 끝까지 저기들의 원칙을 지켜서 비례정당을 안 만든다면 이게 연동형 비례제는 어쨌든 사표가 방지된다 이런 그 사표 방지 안 돼요. 나름대로 그런 이 생각 때문에 저는 정의당 후보도 끝까지 가고 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중간에 민주당으로 갈아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. 아마 그러면 정의당한테 그건 기회가 되는 거죠. 비례대표는 민주당이 원턴 원치 않던 민주당 또 할 거다. 출신자들 또는 민주당 누가 봐도 저 사람 민주당이라는 사람 공천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마 모일 겁니다. 그 당이 만들어지면 그 당이 민주당의 몫을 가지고 갈 겁니다. 그래서 현재의 이 비례대표 의 어떤 비율을 크게 못 벗어나지고 그대로 분산이 될 그게 겁니다. 민주당의 관련성이 그 벌어지면 그게 그러면 뭐 아니 탈당하고 공천 못 받는 사람 저끼리 모이게 하겠다는 거 누가 막을 겁니까? 그 제가 그런 봤을 정당이 때 누가 지지하냐? 지금 아마 시간이 네. 얼마 안 남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총선 직전에 등록 제일 마감쯤에 준비해놓고 기다리다가 만들 거라 봐요. 만들 거다. 민주당이. 네, 그리고 만들고 국민 앞에 그냥 미안하다고 그 정의당의 반발을 최소화시키는 거죠. 정의당이 반발해봤자 뭐 어떡하겠어요. 그걸 가지고 무슨 고소를 하겠어요. 범죄예요. 그러니까 뭐 정치적 신이고 나발이고 의석을 갖다가 뭐 10석이고 10몇 석이고 먹을 수 있다면 그럼 영혼도 팔 건데 어느 누구든. 그래서 그거는 지금은 말해봤자 분란을 일으킬 거니까 가만히 있겠죠. 앞으로도 한 달 더 가만히 있다가 아마 데드라인에 몰릴 때쯤 급작스럽게 만들 거라고 봅니다. 뭐 전망 만들 거라고 보셨다세요? 김동구 대표는 안 만들 거라고 얘기했는데. 저는 민주당이 만들면 안 된다고 이 당이론적으로 그런 당이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하는 봤을 당이론이고. 때는 그 유혹을 뿌리치기는 쉽지 않다. 평론가는 현실만 이야기하면 됩니다. 예.